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군무원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군무원 시험 공고 26년부터 조금 변경된 게 있는데요. 물론 25년도 모르시고 24년 모르시는 분은 상관없는 얘기고, 네, 원서 접수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다 늘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해군 같은 경우 이쪽이 뭐예요? 인터넷 국방 통합 모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부사관 장교 사이트도 되게 느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육군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모집 공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저께 한참 찾다 못 찾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누르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트는 변경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군무원은 자 일단 군무원이 뭡니까 군무원. 예. 군대에서 뭐 일하는 사람 같잖아. 요즘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보면 군무원 나와요. 뭐 주무관님 주무관님 그러면서 군인들 사이에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바로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예. 근데 군인은 아니에요. 군인은 아닌데 군인의 역할이 약간 있어요. 또 웃기게. 예, 그거는 뭐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래서 군무원에 관심이 좀 몇 년 전부터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육군 군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무원만 또 딱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군무원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 있고, 또 그분들 아니면 이제 국가 지방직 공부하면서 군무원은 시험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출제 기조도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감안하면서 그냥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일반 지금 대대까지는 없을 걸로 아는데 뭐 가끔 쇼츠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그거는 저뭐 국가 기밀이니까 잘 알 수가 없죠. 군사 기밀, 군사 기밀. 아무튼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단급에 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예, 뭐 연대급도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뭐 요즘은 뭐 계속 조직이 개편되니까.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선발합니다. 사실은 다섯 가지로 선발해요.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해군은 그냥 해군 해병대 하나로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네 개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실제로 해병대 따로 뽑습니다. 해군 따로 뽑고 해병대 따로 뽑고. 뭐가 차이예요? 예, 조직의 차이죠. 예, 공군으로 갈 거냐, 육군으로 갈 거냐. 그다음 이제 국방부라고 하는 거는 국방부가 아니라 국방부 직할 부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국방부 그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거기로 가는지 알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고요. 직할 부대가 있습니다. 예, 직할 부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부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주로 배치를 받습니다. 물론 국방부로 가는 분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100%다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부 우리가 보는 그 있잖아 건물 거기 글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미리 알아주시고. 그래서 놀랍게도 선호도가 제일 좋아요 국방부가. 근데 가장 많이 뽑는 건 육군입니다. 육군. 인원수는 여러분들이 눌러서 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육군이 가장 많이 선발해요. 그래 공군, 해군, 해병대 이쪽은 아무래도 그쪽 군대 나오신 분들이 좀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지역이 이 공군 부대 옆이다. 공군, 해군은 부대가 뻔하거든요. 예, 몇 군데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면 이쪽으로 또 지원하신 분이 있고요. 근데 또 물어보죠. 그러면 네 개 싹 다 넣어놓고 시험 보면 안 되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봅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부터 중복 지원 금지를 시켜놨어요. 예, 금지를 했는데 시스템 못 막아. 왜냐면 보세요. 네가 지금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돼 있어서 시스템 못 막는데 안 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써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접수해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경쟁률 보고 갖기우 경쟁률 의미 없습니다. 제가 노상 하는 얘기지만 경쟁률은 필요 없는 얘기예요. 뭐 미달이 나지 않는 한은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 미달 나지 않아요. 절대로.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있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있다. 이거 통합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군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선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이트가 좀 다릅니다. 국방부는 우리가 요거는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요 사이트. 네, 요 사이트에 나오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육군하고 공군이 요 인터넷 국방통합 모집이라는 사이트로 옮겨갔고요. 해군은 왜 안 옮겨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수정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공고 안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군 모집이라는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서 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글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여기 사이트에서 나중에 공지를 하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원서 접수할 때 특히 아마 지금
대체적으로 전부 다 통합하는 분위기예요. 네, 통합하는. 자, 그렇게 되고 제가 군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게 옛날에 올려놓은 컨텐츠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네, 군무원 하는 일 정리해가지고 이거 옛날 군무원 사이트에 있던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게 대략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러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정확히 알려주면 뭐예요? 군사 기밀이 되겠죠. 네, 군사 기밀이 되니까 알려줄 수가 없는 게 저도 뭐 제가 군대 갈 때는 군무원이 없었습니다. 군무원이니까 우리 부대에 없었어요. 그때 군무원은 수송 군무원인가 있으셔갖고 우리 제가 이제 무장공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출동했거든요. 그 출동할 때 그 선탑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타는 저게 아니고 다른 거 타고 갔거든요. 엄청 큰 트럭을 타고 갔는데 그 선탑하러 오신 분들 군이라고 써 있었어요 옛날. 그래서 이분들은 뭐지 막 경례를 했더니 경례 아니야 하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그분들 보고는 못 봐서 저도 군대 갔다 온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또 군대 얘기 나오지. 아무튼간에요. 요즘은 근데 이게 쇼츠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흔한 거예요. 흔한 거. 이거 많이 뽑았거든요 최근에.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공고 하나 보겠습니다. 육군 거 볼게요. 육군이 가장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육군 걸 보면 딱 감이 올 겁니다. 일단은 자. 이거 24년도 거네. 잘못 눌렀습니다. 자,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26년 거. 제가 이 페이지에 이거 제 블로그에 있는 페이지인데 옛날 거부터 다 있어요. 있기는. 근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올해 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작년 거 시험 공고 봐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작년 거 합격선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왜? 매년 바뀌니까요. 인원수에 따라 바뀌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렵고 막 군무원도 약간 그게 어려워요. 예측 불가.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절대 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기 합격서는 필기 합격자의 제일 낮은 점수예요. 그냥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필기 합격자 중에 등수로 해가지고 그 등수에 자르면 그 사람 점수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합격선이란 겁니다. 실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나오죠. 같은 날짜에 시작인 거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라. 복수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장애인인데 일반하고 두 개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거는 접수가 확인된 경우 접수 일치를 기준으로 나중에 접수 원서를 취소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싹 다 데이터 받아가지고 싹 없애면 없앨 수도 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허수가 많이 끼니까 이 시험을 학교에서 보잖아요. 주로 학교에서 보는데 아니 학교 안에 갔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시험 보러 온 사람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육군이었죠. 그래서 이거 바뀌었다. 국방통합모집 포털이라는 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부침 4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뭐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군무원 7급하고 9급을 같은 날 시험 봅니다. 그래서 7급도 보고 9급도 보고 싶어요. 안 됩니다. 하나만 볼 수 있어요. 같은 날 시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7급은 그렇게 뭐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육군도. 네, 38명. 근데 9급은 좀 많죠. 1,500명. 근데 이거 많이 줄은 거예요,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뽑아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163명 행정. 가장 많이 이제 선발하는 게 행정하고 군수입니다. 행정 군수. 그러니까 사실 군수라는 거 요거 있잖아요. 행정이야 뭐 그냥 행정이니까 기존에 이제 전투병들 그다음에 장교들 이런 분들이 이 행정도 보고 뭐 군수 업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줄고 이러니까 현역병 입영할 사람도 없고 옛날 행정병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행정이 이제 군대 행정이니까 그냥 하는데 군대 외에 또 행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할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이 하면 되지 왜 그거를 군인들을 시켰냐 이렇게 돼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싹 바뀌는 거죠. 군수 같은 경우는 군수 물자 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거는 일반인이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일반인이 해도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고. 나머지도 약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제 하고 군인은 전투만. 이런 개념입니다. 군인은 전투만. 전투 업무에만 투입하라. 왜? 인원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9급 이렇게 했고 자격 제한 있고 없고가 있죠. 사서 같으면 사서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준사서 이상이라면 준사서, 정사서 1급, 2급, 2급, 1급 순서대로 하면 2급, 1급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고 인원수가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도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직렬이 꽤 많습니다.
진열이 꽤 많아요. 그 자격증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가산점도 별도로 있고요. 그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시험 공고에. 그러니까 시험 공고를 잘 읽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고 또 묻고 한 사람 치고 또 합격한 사람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자, 시험 일정은 이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가 이거는 육군입니다. 육군만 하루가 더 많아요. 다른 데는 4월 29일까지예요. 수요일까지예요. 근데 요 육군은 보니까 목요일까지 하루 더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인원수가 접수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필기 시험이 7월 4일 날 모든 군이 똑같이 봅니다. 같은 날 시험 봐요. 같은 문제도 같아요. 7월 4일 날 보게 되고 합격자 발표일, 뭐 최종 합격자 발표는 다 동일합니다. 전군이 다 동일해요. 자, 시험 방법. 필기 시험 7급 4과목, 9급 3과목. 왜 과목 이렇게 적지? 영어, 한국사가 대체돼 있죠. 대체돼 있다는 거는 내가 미리 그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미리 이 군무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영어 같으면 토익이나 지텔프 같은 걸 봐서 그 점수, 정해놓은 기준 점수를 넘겨야 넘긴 것을 내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뭐 4급, 3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출해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제출 안 한다 그러면 합격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2급보다 1급이 좋겠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기준만 넘기면 돼요. 기준만.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등으로 그냥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잖아요. 그럼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점수 가져가고 끝나는 거지. 안 그래? 뭐하러 기준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오해한 거를 전파를 하는 거지. 야, 1급이 더 좋다. 뭐가 좋아요? 한국사 1급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군무원 생활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은 거지 뭐. 나는 그래도 1급이야 이런. 시험에 적용할 때는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 시험 과목만 가지고 적용해요. 요거 3과목, 4과목. 자, 시험 과목 어디 있어요? 부침 위에 있다고 돼 있잖아. 부침 뒤에 있어요. 붙였다 해서 부침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과목당 25분.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분 하면 75분이죠. 75분. 자, 그다음에 합격자 선발. 자, 여기서 우리가 필기 합격선의 비밀이 나옵니다. 자, 필기 시험이에요. 필기 시험. 필기 합격선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필기 합격자의 가장 낮은 점수다. 합격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합격자를 몇 명 뽑겠다는 거야? 130%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10명을 선발하는 시험인데 필기 합격자는 13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합격선은 뭐예요? 13등의 점수입니다. 13등의 점수.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합격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나중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10번째까지밖에 안 뽑죠. 10명이니까. 10명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10명을 뽑습니다. 그럼 3명은 탈락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합격선은 13번째 사람의 합격선이야. 합격 점수야.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여러분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적게 뽑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3명을 뽑았는데 3명인, 그러니까 10등까지는 거의 90점대야. 근데 밑에 한 두세 명이 60점, 뭐 50점이야. 그 밑으로는 다 과락이야.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다 과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합격선이 50점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순간, 야, 50점 맞으면 합격하겠네? 아니죠. 아니죠. 왜? 그 사람은 지금 10등 밖에 있는 3명의 점수잖아. 제일 낮은 점수잖아. 그러니까 높은 점수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90점 넘게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90점 넘었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밑에 등수부터는 갑자기 막 50점, 4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과락제도가 있어요. 여기 과락제도. 과목당 40% 이상 과락. 그 다음에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60%면 이게 평락이라고 하죠. 평락. 평균 60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 쪽이고, 기술 분야는 4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이게 서로 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격선 보다 보면 이상하게 기술 분야는 40 몇 점짜리가 막 나와요. 근데 행정 쪽은 60점이 딱 끊겨요. 거기서 60점 밑은 다 과락이기 때문에, 평락이기 때문에 그냥 다 탈락이에요. 이해가 되죠? 40% 이상인데 평균 내서 60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나? 300점 만점에 60% 이상이면 얼마예요? 계산해보세요. 이것도. 그래서 자기는 50 몇 점 맞았는데 합격했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60점 이상인데 기술 분야. 그 사람은 기술 분야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다음 필기 시험 뭐 응시 가능 지역이고, 면접 보고. 군무원은 면접이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면접 수우 미양가로 채점을 해요. 일반 공무원은요, 수우 미양가로 안 합니다. 우수, 보통, 미흡 3가지밖에 없어요. 그걸로만 해서 대부분 보통을 받아요.
대부분 보통 받고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점수화 시켜가지고 아까 필기 점수랑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필기 점수가 13등이 아까 13등인데 내가 면접을 진짜 잘 봤어. 그래서 내가 10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무원은 면접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 공무원은 약간 우수 보통 몇개 보통만 받으면 그냥 합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점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무원은 또 따져보면 이렇게 점수가 되면 5점씩만 쭉 받으면 사실 합격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명 뽑는데 12등이야. 뭐 가령.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요. 바뀌는 거지 서로 점수가. 자, 아무튼 그렇다고 돼 있어요. 네. 자, 이거 보시면 필기 점수 75%, 면접 시험 25%예요. 근데 사실 보면 면접 점수가 25%이기 때문에 확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예,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막 박빙의 승부가 일어나면 그럴 수 있죠. 예. 자, 임용 예정일은 26년 12월 1일. 이 부대 배치가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지원을 해요. 어디 어느 지역 뭐 가령 뭐 지역이 아니라 무슨 부대를 하던가 그래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합격하시면 여러분은 다 안내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응시원서 접수하는 거 나와 있고요. 시험 공부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아까 몇 점 이상이잖아요. 이 점수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점수만 높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레벨 2 30점. 본인이 좋지. 저다 그래도 내가 공부 잘해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레벨 2에 320점. 지금 토익이 일반 공무원은 550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470점이에요. 낮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고. 7급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 군대가 우리 대도시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군대가 대도시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본인이 살던 지역하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예, 보통은. 근데 본인이 뭐 부대 옆에 산다 그러면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관사가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사전 등록하는 거 나와 있고요. 사전 등록. 원래 왜냐면 이 영어가 자체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이 시험들이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플렉슨가는 안 지우고 나머지는 다 이 회사들에서 지워요. 이 회사들에서. 그래서 미리 등록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있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전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에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 빨리 등록을 해놔 하는 거예요. 먼저 조회해가지고 네 성적표 내가 갖고 있을게. 언제까지 5년 동안 갖고 있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서는 나중에 3년 뒤에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 뭘 믿고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그냥 믿고 해줬는데 이제 안 돼요. 예. 그래서 5년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원래 3년이었는데 방법도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 이거 봐. 그림으로 다 그려서 해놨어요. 그런데도 이거 못 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시스템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쭉 내려오면 한능검도 뭐뭐 넣으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맨날 나오는 얘기가 한능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뭐 5년, 3년, 2년 이런 거 없어요. 언제 땄든 간에 요거 인증서에 써 있는 요거 급수, 인증번호 언제 치르겠는지 요것만 딱딱딱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합격 등급이 급수로 돼 있어요. 급수.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뭐 중급을 보고 예전에 중급, 초급 뭐 이런 뭔 급을 봐서 뭘 받았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1급이라고 써 있어요. 2급이라고 써 있고 3급이라고 써 있고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시험지로 봐서 뭐 몇 급 받았다 상관없습니다. 유효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한능검이 제가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꽤 됐더라고요. 어떤 분들 막 물어보는 거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못 땄다. 언제까지 따야 되냐? 필기시험 전날까지. 똑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내가 지금 없어. 근데 원서흡수 해야 되는데 필요해. 아까 막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원서흡수 하는데. 막 넣으라고 돼 있잖아. 근데 못해.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이때 넣어라. 이게 뭐야? 시험 날이잖아. 7월 4일이. 7월 4일부터 7월 8일 동안 입력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딴 거를 필기시험 전날까지 딴 거를 필기시험 전날 7월 3일이죠. 3일 날까지 성적이 나와 있는 거는 가능한데 4일 날 내가 나왔다 성적이 가령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걸 안 읽어봐서 그래요. 여기 다 써 있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해 주는 건 여기 다 있어요. 어디 있어? 있잖아. 여기 있죠. 필기시험 시행 전날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데 필기시험 시행 전날이 며칠이야?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능검 있고 한능검도 마찬가지예요. 한능검도. 한능검은 몇 번 안 보기 때문에 이게 놓치면 사실은 못 해요. 지금 2월달 시험 보고 다음 달이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4번인가로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적 발표일이 7월 3일까지 이전이면 되는 거고, 만약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시험 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영어 한국사 없으면 탈락시켜요. 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시험은 보러 가도 되죠. 보러 가면 뭐예요? 탈락하는데. 만약에 잘 보면 어떻게 갔는데? 더 배 아프죠. 예. 배 아픈 게 아니지. 미치는 거지 그거. 야, 시험 합격했는데 영어 한국사 점수가 없어, 떨어졌어.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 가산점 관련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가산점. 여기 요것만 가산된다고 써 있어요. 요것만. 네. 여기. 그리고 필수로 들어 있는 아까 사서 같은 거 있죠? 사서 자격증인데 사서 자격증에 가산점을 준다는 건 사서 자격증이 없으면 가산점을 못 받는데, 아니 저 응시를 못 하는데 거기다 가산점을 또 달라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 예?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은데 뭐하러 줘. 물론 이제 1급, 2급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산점을 없다. 예, 가산점이 없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요 직렬들. 그리고 뭐 행정이나 뭐 군수 없죠. 행정 군수는 원래 이 자격증 가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가산점 관련된 거 쭉 나옵니다. 그다음 장애인 관련된 거 쭉 나오고 예. 뭐 주의할 사람도 쭉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시험 공고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 앞에서 아까 인원수만 보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모른 채 그냥 맨날 궁금한 거지 뭐. 그다음에 이 붙임 자료들을 하나도 안 봐요. 이 붙임 자료가 파일로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데 안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붙임 자료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안 보고 그냥 뭐예요 잘 묻죠. 근데 묻는 거 좋아요. 근데 답에 요즘 AI가 답을 많이 하니까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시험 공고지 답변이 아니에요. 모를 때는 시험 공고를 찾아서 열어보는 거예요. 시험 공고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없을 때 아까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아까 그걸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답변을 들어야 되지, 뭐 지나가던 사람이 답변한 거, AI가 답변한 거, 그거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를 저는 반드시 보라 그래요. 그게 정답이니까. 아시겠죠? 자, 군무원도 이제 시험 다 나왔고, 올해 이 군무원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급 라인에선 끝나는 거죠. 예, 군무원이 계리직을 미리 받기 때문에 계리직 지지난주에 받고, 그 다음에 소방 받고, 경찰, 물론 소방 경찰은 이제 9급이 아니니까. 9급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만 9급, 8급, 7급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군무원이 이제 9급 시험에는 마지막이다. 예, 그 원서 접수 날짜 잘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자격증 미리 반드시 따서 요때 하는 게 좋겠죠. 그럼 못하면 어쩌라 그랬어요? 못하면 아까 추가 입력 기간에 해야 된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서. 솔직히 영어 한국사 없어서 떨어진다. 그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정말로. 자,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